배달냉면 장사, 면에 대해 알고 시작해야 성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샤비샤비 모든 것 임사부TV의 임정원입니다. 저는 성공적인 식당 경영에 필요한 여러 요소 중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매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대해 잘 모르고 판매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성공하기도 어렵고 운이 좋아 성공한다 해도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가장 인기가 있는 메뉴인 배달냉면이 어떤 음식이며 어떻게 해야 더 맛있고 더 좋은 냉면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국수와 냉면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요즘 즐겨 먹는 냉면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지며 좋은 면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맛있는 냉면집은 어떤 면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보시면 배달냉면 장사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맛있고 좋은 냉면 맛집을 고르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냉면은 간단한 음식처럼 보입니다. 요리의 핵심 재료가 면과 육수 두 가지뿐이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디테일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면과 어떤 육수로 만들어지냐에 따라 완전히 맛과 식감이 다른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냉면이라고 부르는 면은 일반적인 국수보다는 쫄깃하면서 검은색을 띠며 가늘고 긴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국수와 냉면은 생김새나 식감이 달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면과 국수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가게에서 국수로 냉면을 만들어 판다면 다들 이건 냉면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요즘 우리들의 생각이지 옛 선조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국수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먹던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도경이나 고려사 등에 국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맛을 으뜸으로 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국수는 메밀로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기후나 토양이 미리 자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메밀은 거름도 두지 않고 뿌리기만 해도 전국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면을 만들 수 있는 작물 중 가장 흔한 게 메밀이었고 이를 우리는 국수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밀로 만든 면 요리를 왜 국수라고 불렀을까에 대한 학설은 다양합니다. 이 중 한자인 메밀 국자의 국자와 머리털 숫자의 수를 따서 국수라고 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즉 메밀을 가늘게 뽑아 만든 걸 국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요즘처럼 밀가루가 아닌 메밀을 칭하는 단어로 국수를 사용했다는 게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냉면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음식일까요? 냉면이라는 단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건 한참 뒤인 17세기 조선시대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헌은 우의정을 지낸 장유라는 사람이 쓴 계곡집에 냉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까지도 냉면에 사용하는 면 또한 메밀면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또한 밀가루가 귀한 시대여서 밀가루를 진가루라 부르고 궁중에서도 자주 먹기가 힘든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냉면은 조선시대 후기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데 이는 냉면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20세기 초반까지 한민족이 즐겨 먹었던 냉면을 포함한 대부분의 면 요리는 메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리사 입장에서 보면 메밀은 단점이 많은 식재료입니다. 잘 뭉쳐지지 않고 식감 또한 상당히 거칩니다. 뿐만 아니라 면이 금방 붙어버리는 단점도 있어 요리를 해놓고 빨리 먹어야 합니다. 메밀로 만드는 막국수 여원을 요리해놓고 빨리 먹어야 해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메밀면은 금방 붙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리 재료로서 메밀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 겁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까지 메밀이 우리나라 면 요리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는 워낙 흔한 곡물이어서 가격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20세기부터 한반도의 면 요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변화를 촉진시킨 것은 기계식 압축기입니다. 20세기 초 기계식 압축기가 나오면서
메밀이 아닌 다른 면이 활성화되었는데 그중 유명한 게 함흥냉면에 사용하는 감자 전분입니다. 이전에는 점성이 강한 감자 전분을 사람이 압축해서 면을 뽑아내기 불가능했지만 기계식 압축기로는 가능했기 때문에 감자로도 면을 뽑아 냉면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밀가루가 대량 보급되면서 면 요리는 한 번 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 밀가루는 구하기가 어려워 귀한 음식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면이 잘 뭉쳐져서 요리하기도 용이하며 식감 또한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밀가루로 만든 면 요리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밀가루의 공급도 활발해지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메밀이 차지하던 면 요리의 중심이 밀가루로 대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면 요리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냉면 마니아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입니다. 냉면은 100% 메밀로만 만들어야 냉면이다. 음식에는 정답이 없고 개인마다 취향이 있기에 100% 메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냉면이 이전에 메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메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요리를 특정 시대의 특정 모습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에 먹던 그대로의 요리를 지금도 먹고 있어야 합니다. 음식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영역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부드럽고 찰진 밀가루로 만든 면 요리를 좋아하면서 메밀로 만든 면 요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냉면은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변화는 메밀과 밀가루 그리고 전분의 비율에 의해 나타납니다. 냉면이 처음에는 메밀로 시작해서 감자 전분으로 그리고 밀가루 그러다 좀 더 나은 맛과 식감을 위해 다양한 곡물들의 배합이 시도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자본주의 제품들이 그러하듯 면을 만드는 업체의 수익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포함되면서 면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맛이나 식감보다는 싼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값싼 면들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면서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면이 대표적인 저렴한 면들인데요. 가격이 비싼 메밀이나 전분을 사용하지 않고 값싼 수입산 밀가루에 면유청과 알칼리제와 색소를 넣어 만든 면입니다. 냉면이 갖는 쫄깃함을 화학제품인 면유 첨가제인 알칼리제를 넣어 만들고 색은 색소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냉면은 전분이 주는 쫄깃함도 없고 메밀이 주는 고소하면서 약간 거친 식감도 없는 국적불명의 요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밀가루로 만든 냉면은 화학색소를 첨가하여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음식이 됩니다. 냉면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이 충분하여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인데 반대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렴한 면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최근 배달로 냉면을 드셨다면 수입산 밀가루에 색소와 면유 첨가제 알칼리젤을 만든 저렴한 면을 드셨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저는 냉면장의 임사부라는 냉면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핵심을 면으로 보았습니다. 메밀과 전분이 주는 맛과 식감을 살리면서 밀가루가 갖는 단점을 개선할 면으로 냉면을 만들면 확실한 차별화를 만들 거라 확신했습니다. 전분면이 주는 부드러운 쫄깃함에 메밀의 약간 거친 식감, 그러면서도 부드러움이 전체 맛을 지탱해주는 면으로 냉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분의 사용량을 줄이면 쫄깃함이 줄어들어 냉면으로 느끼지 못하시고 부드러움을 위해 밀가루 사용량을 늘리면 메밀의 식감을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밀가루 비율을 높이면 배달 냉면에는 맞지 않습니다.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성분으로 쉽게 뭉쳐지고 부는 특징이 있어서 배달 가능 시간 동안 무조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냉면장인 임사부에서 사용하는 면은 과감히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쌀과 메밀, 감자와 같은 다른 곡물들로 만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순 비교로 메밀이나 쌀가루 등은
밀가루에 비해 3배 이상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의 차이가 냉면의 차이를 만든다고 판단하고 3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 면을 가지고 냉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밀가루로 만든 저렴한 냉면에 비해 탁월한 맛과 식감뿐만 아니라 20-30분 정도 안에 배달이 가면 면이 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아주셔서 작년 7월 말에 처음 가맹 모집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전국 140호점을 돌파하였습니다. 문을 여는 매장 대부분의 평점이 4.9 이상의 극찬에 가까운 리뷰를 받고 계속해서 일매출 100만원이 넘어가는 매장들이 나오고 있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현재의 냉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냉면을 위해 변화 발전 노력하는 냉면장인 임사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냉면 맛집을 찾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냉면에서 사용하는 면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집은 가능하면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면들은 밀가루에 색소와 면류 첨가제, 알칼리제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그렇지 않고 메밀이나 전분의 비율을 높이고 흑미나 깻가루 같은 이런 재료로 천연색을 낸 면을 사용할 경우 가격이 워낙 올라가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높은 원가로 판매 가격이 비싸지기에 그 이유를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그렇습니다. 냉면이 비싼 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에 그렇습니다. 냉면 맛집을 찾는 팁이라고 드렸는데 비싼 냉면이 좋은 냉면이라는 팁이 냉면 맛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냉면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음식도 아는 만큼 맛있다라고 하는 백종원 대표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 면에 대해 알고 나셔서 성공적인 냉면 장사도 하시고 냉면을 더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비샤비의 모든 것 임사부TV의 임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